네, 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시장도 어제 이어서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이대로면은 코스피 이제 2,5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성장주가 바닥이다. 네.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가 엄청 잘 가던데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대표로 부르는 게 이제 우리 IT, 그다음에 바이오인데 그동안 좀 주춤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보시면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 다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정말 많은 급락이 나왔던 게 성장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성장주가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내용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BBIG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썼던 말인데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성장주를 대표하는 그 섹터였고요.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많이 올라가다가 상반기에 정말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맞물려서 정말 뭐 어떤 거품이 빠지다시피 정말 많은 하락이 나왔다면 너무나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이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도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해주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성장주의 낙폭이 과도하다. 그런데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자, 그런데 유가가 어제 $90 하회했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유가를 좀 보여드리면서 $95 깨진 것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나쁘게 본다면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건데 좋게 말하면 인플레 고점을 말하면서 인플레 고점을 잡기 위한 경기 침체를 유도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유가 $90 하에는 일단은 지금 이 어떤 인플레 고점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90 하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5월달, 6월달 이후에 이 원자재 값이 대폭 많이 빠졌죠. 그렇다면 사실 인플레 고점, 그러니까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지금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어제 제가 목재값도 좀 보여드렸죠. 목재값도 지금 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빵 기업들 많이 들어보셨죠? FAANG라고 해서 뭐 애플, 구글,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을 부르는 게 이제 빵 기업을 했었는데 테슬라 포함해가지고요. 평균 저점 대비해서 23%나 올라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사실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성장주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하나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금년 저점 대비해서 이미 지금 3배 정도 더 높게 올라와 있고요. 어제는 장중에 고점 43%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왜 급등이 나왔냐면은 블랙록의 투자 관리 플랫폼인 알라딘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이 블랙록하고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에 이 코인베이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을 또 가장 대표했던 그 섹터 가상화폐였고 그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미국의 종목 코인베이스 아닙니까? 코인베이스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3배가 상승해 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 43%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모습 본다면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성장주에 이 어떤 대량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굉장히 세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에만 주목한다 하더라도요. 단기적인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도 관련 종목들 몇 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BBIG 나왔습니다. 네. 한동안 매번 말하다가 싹 사라졌었는데 잊어먹었던 단어죠, 이게. 네, BBIG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장주가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들리는데요. 저희가 또 갖고 있는 성장주가 많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던 제약바이오 리뷰까지 받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중간 점검할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NK맥스. 어제 이야기하고 나서 자 오늘도 바로 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차트가 좀 나쁘지 않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전혀 소외가 되지 않고요. 지금만 7% 올라서고 있고요. 장중에 10% 가까이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목표가를 22,000원 잡아놨는데 NK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페어마켓에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앞두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보시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형주가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중소형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있는데 6월 달에 하락폭만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2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까지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대 주주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호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고 그다음에 일성건설도 제가 바로 3일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이제 정책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주택 정책 관련주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하고 나서 계속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 크게 나와서 어떤 상승폭을 좀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오름세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죠. 9일 날 이제 그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얼추 지금 좀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올랐고요. 제가 목표가에 4,500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목표가에 조금 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정책 발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룽투코리아 제가 게임주로서 또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여전히 오름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옵니다만은 룽투코리아의 신작이 지금 이 100만 사전 예약이 100만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8월 10일 다음 주가 정식 출시이기 때문에 정식 출시일까지 사전 예약 수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식 출시일까지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룽투코리아까지 알아봤습니다. 과연 시장 안에서 또 오늘은 어떤 BBIG 종목을 네. 소개해 드릴까요? 성장주 안에서 골라봤고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보시죠. 바이오의 하반기. 아니 오늘 바이오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네.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는 네. 많은 중소형주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사의 보고서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이 전체적인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제 하반기에 바이오가 좋다, 추가 상승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호실적이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 좀 보시게 되면요. 사실 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이 삼성바이오고 노란색이 셀트리온바이오, 그다음에 초록색이 SK바이오팜이고요. 지금 이제 핑크색 같은 게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대형주의 실제 좋아지고 있는데 제일 길었던 부분이 작년 4분기거든요. 작년 4분기까지 좋았다가 우리 연초부터 좀 안 좋기 시작했죠. 연초에 매출이 확 준 겁니다. 근데 지금 2분기에 좋아지고 있고요. 3분기, 4분기까지 좋아질 거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지면서 매출이 확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 4분기까지 좋다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2분기에 지금 딱 보더라도 막대로 그 그래프가 올라가 있죠. 3분기, 4분기 다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이런 흐름 속에서 중소형주의 어떤 뭐 기술 수출 기대감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하반기에 이 EPS가 상향되고 있다. 이 주당평가 이익을 말하는 건데요. 유럽의 램시메스-C 매출의 고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12개월 EPS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장 정기 보수 여파로 2분기 실적이 좀 주춤했었는데요. 이 정기 보수가 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어떤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란 이야기고 사공장 같은 경우 지금 이 부분 가동을 앞두고 선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건데 5공장까지 지금 조기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공장에 조기 착공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매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삼성바이오도 하반기까지 봤을 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보시면은 일단 백신 모멘텀이 좀 가장 크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토종 백신으로 개발했던 바로 이 스카이코비언 이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고요. 대형주 반등 이후에 이 중소형주의 어떤 주가 반등까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본다면 물론 대형주 매수하셔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습니다만은 사실 바이오 하면은 변동이 좀 크지 않습니까? 좀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 매수했을 때 더 큰 폭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중소형주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고요. 중소형주 안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걸 다 갖춘 종목이 있을까?
바닥인데 이유가 있을까? 좀 되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매드팩토를 오늘 저희는 첫 번째 공략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이게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이거든요. 네. 상반기에 정말 많이 빠졌다 싶었는데 또 빠졌던 뭐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벡터서 팁을 개발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9월 달에 이제 이 아마케에서 이 최저감 학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임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6월 달에 일단은 이 병역 임상에 대해서 이 아스코를 통해서 한 차례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9월 달에 발표할 것은 지금 이 중간 데이터 외에 지금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를 추가해서 같이 발표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 치료요법 대비해서 지금 병역요법을 썼더니 그 효과가 있으면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어떤 이 생존기간 데이터가 추가 안 된 건데 생존 데이터 추가해서 9월 때 또 발표한다는 이야기고요. 현재 지금 최저감 환자가 이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지금 2017년 대비해서 환자가 2.3매인 1만 6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 관련 치료제 시장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임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환자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좀 매출 규모가 좀 커지고 있다. 일단 27년에는 2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11월 달에 또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 발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허가용 임상 이상으로 진입할 예정인 지금 그 오니바이드 병역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9월 달에 발표하는 지금 그 폴복스 병역 말고요. 이 오니바이드 병역 결과까지 11월 달에 공개할 예정이라서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아마케도 있고 면역 항암학회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할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매드팩토 주가를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상반기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역시나 매드팩토도 사실 이 가격대도 바닥이라고 봤던 건데 여기서 더 빠졌던 겁니다. 지금 올라서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바닥에서 한번 좀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 수급이 연속성을 좀 보여주면서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아마 부담이 전혀 없을 겁니다. 특히나 9월 달에 있을 학회에서 발표할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37,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8,5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드팩토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요 37,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28,5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도 현덕일 덕분에 종목을 알아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도 바이오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키워드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인플레 감축법 총력. 요거는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인데요. 네, 바로 내일 재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요. 저희가 이 미국에 있었던 내용도 네. 중요한데 네. 이렇게 뜸을 들인 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첫 달 탐사선이 네. 지금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아까 아침에 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아요. 다누리인데요. 그거 성공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네. 성공을 했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다누리 궤적 진입 성공 여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자체 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로켓 분리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궤적에 정확하게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오늘 일단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상승은 하긴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현장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8분 48초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발사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발사되었습니다. 다누리는 60여 분이 지난 오전 8시 48분경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분리 시의 속도는 초속 약 10.15km였으며 분리 고도는 약 703km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발사 92분 후인 오전 9시 40분경 호주 캔버라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의 심우주 안테나를 통해서 다누리와 교신하여 위성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였습니다.
수신된 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 위에 태양 전지판이 제대로 펼쳐져서 전력 생산을 시작하였고 또 탑재 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과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 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올해는 뭐 방산과 관련해서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네요. 근데 네. 지난번과는 조금 반응이 다른 게 이게 기술, 우리의 기술이냐 이런 거의 차이 때문인가요? 네. 일단 저희 기술은 이제 나사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술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네. 그때 이제 정말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우주항공 강국으로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뭐 딱 보더라도 지금 남의 땅에서 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나사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우리 항공 그 우주항공의 어떤 기술력이 네. 물론 이제 입증은 되는 겁니다만은 그 전만큼 그렇게 어떤 뭐 효과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적으로 그 전에 누리호 때와는 조금 네. 다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누리호 같은 경우도 이제 발사하고 성공했는데 네. 주가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당장 이제 어떤 뭐 성공했다 그래서 뭐 당장 어떤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누리호 때도 그랬다시피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사실 또 나사 기술 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도 좀 많이 없던 게 아닌가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기념비적인 결과가 그렇죠. 나왔으니까요. 성공한 건 너무 좋은데 네. 주가로 본다면 이거 가지고 어떤 뭐 수혜를 찾는다거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이른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일단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축하하고요. 네. 축하할 건 축하하고 그렇죠. 종목으로는 그 항공 방산주를 사는 게 아니라 네. 인플레 감축법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네, 힘들었어요. 네.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이게 이제 내일 나올 재료인데요. 네. 인플레 감축법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미국의 신재생 관련 법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것으로 수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지금 이 어떤 통과에 있어서 급물살 타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562조 원 규모의 인플레 고통 감축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중간 선거에 앞서서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이유가 인플레 고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금리 인상 기대가 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 우려가 사라지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의 성장 동력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법 통과하면서 지금 부양시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 감축법 통과시키면서 부양시키는 건데 이게 이례적으로 주말에 본회의를 소집해가지고요. 내일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인플레이션을 인한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서 총 562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법은 통과됐죠. 바이든 서명만 남겨놓고 있고요. 인플레 감축법이 지금 내일 이제 본회의가 소집이 되는 거고, 본회의 소집 전에 주요 인사들 초청해가지고 회의를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강행하면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만 혹시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론몰이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6월 상당 다수당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 지금 본회의 소집했고요. 지금 백악관으로 미국 주요 대기업과 노동계 지도자들 초청해가지고요. 이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예산 조정 절차 통과가 가능한 건데 이게 상원예산위원장이 단순 가반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각각 50명씩이기 때문에 50대 50 나오면은 이제 이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51대 50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 민주당의 조매춘 의원이 반대 의사를 좀 말하고 있어서 통과가 쉽지 않았던 건데요. 이 조매춘 의원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만을 수정시키면서 찬성을 해가지고요. 최소한 50표는 나올 거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한 표를 더해 통과되는 거죠. 그 어떤 본회의가 내일 밤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지나고 난다면은 지금 뭐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또 이런 신재생 기업들한테 더 큰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신재생 관련해서 또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태양광 쪽의 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안에서 태양광이라고 조금 더 범위를 압축해 주셨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관련주 열어보도록 하죠. 네. S에너지를 갖고 오셨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광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최근에 상한가만 나왔었는데 그리고 쫙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P월세라고 스마트 이제 운영 관리하는 이 자회사 이 S파워하고요.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O&M 바로 운영관리 전문 기업이다. 이 발전량을 예측하고 발전량 감소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는데 지금 이 ICT 기반의 디지털 이 O&M이 각광받고 있는 거고요. 발전 효율, 그러니까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전 효율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 관리가 좀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S에너지가 국내 최대 누적 관리 용량 1기가와트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좀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 중앙관제센터, 바로 지니어스를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발전량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이 O&M 운영관리 전문 기업이고요. 지금 누적 그 관리 용량까지도 1기가와트시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가장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S에너지 최근에 보시면은 이 태양광 관련주가 현대엔솔이라든가 뭐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태양광 쪽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대기업들은 실적 발표했지만은 앞으로 중소기업들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S에너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그 인플레 감축분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한번 좀 터는 모습 나왔었고요. 다음날 또 올라가면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물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말 동안에 본회의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좋은 결과 나온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한 번의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562조가 들어가는 꽤 큰 돈이기 때문에요. 태양광 산업에 있는 종목들은 꽤 좋은 모습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5,6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S에너지가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였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는데 네. 주말에 그 메타버스 강연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까요? 네. 내일 메타버스 강연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건데 네. 지금 시장이 이 성장주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보시면 게임주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바이오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워낙에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접근한다고 봤을 때 꽤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르냐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메타버스 강연에 바로 이제 어떤 썸머를 기대감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쫙 설명드릴 거니까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 프렌드 앱을 다운로드 하고요. 아바타 만들고 이 매일 경제 TV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한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내일 2시에 시작하는 강연에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입장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메타버스 아바타로 손 흔들면서 네. 현덕이 덕분에 외치면서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많은 이야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